그녀는 69,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은 분이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더 굳는다고 해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졌어요. 그녀는 답답한 표정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 통증은 단순한 뻐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던 쪼그려 앉기, 깊은 런지 자세, 무릎을 꿇고 앉는 명상 동작 이후부터 붓기와 열감이 심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건데 왜 더 나빠진 걸까요? 그녀의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니까 아파도 해야지. 그러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스트레칭은 치료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이미 염증이 생긴 관절을 억지로 늘리면 관절 안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 연골과 인대에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그 손상이 염증을 더 키우고 결국 통증이 악순환됩니다. 실제로 무릎이 붓거나 따뜻할 때는 근육을 늘리는 운동보다 혈류를 안정시키는 휴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무릎을 꿇거나 깊게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면 단 한 번의 스트레칭으로도 수개월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료 후 모든 무릎 굽힘 동작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푸는 의자 스트레칭으로 바꿨습니다. 3주 후 붓기가 사라지고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아프면 멈추는 게 치료라는 걸 알았어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좋은 운동이란 없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스트레칭은 약보다 더 위험한 실수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트레칭 금지 구역이 왜 존재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부 스트레칭은 회복이 아니라 손상을 불러옵니다.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3~5배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깊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하면 그 압력이 10배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때 관절 안쪽의 연골판, 반월상 연골, 과십자인대,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 미세 손상이 문제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뻐근함으로 느껴지지만 몸은 즉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손상 부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염증이 과도하면 부기, 열감, 통증이 오히려 심해집니다. 결국 통증이 있었던 부위는 더 굳어지고 움직여야 낫는다고 믿었던 스트레칭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위험한 구역은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자세, 몸의 하중이 무릎 앞쪽으로 쏠리는 자세, 회전, 비틀림, 동작이 포함된 스트레칭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스트레칭은 통증 회복기엔 절대 금지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무릎이 뻐근해서 매일 런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MRI 결과 연골 아래 미세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2주간 무릎을 쉬게 하고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을 중심으로 가벼운 이완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움직임보다 균형과 타이밍을 원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각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하는 가장 위험한 스트레칭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은 걸 풀어야 낫는다. 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풀면 염증이 폭발하듯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절에 가장 큰 압박을 주는 3가지 위험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1. 쪼그려 앉기, 디프 스쿼트.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쪼그려 앉기 자세는 관절 내 압력을 정상의 8조 7배까지 높입니다. 이때 무릎 앞쪽 연골과 반월상 연골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염증이 있던 부위는 더욱 부풀어 오릅니다. 특히 바닥에서 일어설 때 뚝 소리가 나거나 무릎 앞쪽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손상 신호입니다. 대체 방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40도만 굽히고 발끝을 들어 올리는 가벼운 펌핑 동작을 권장합니다. 뒤 깊은 런지, 딥 런지. 한쪽 무릎을 깊게 굽히며 체중을 실는 런지 동작은 운동 효과는 있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지입니다. 이 자세는 체중이 앞 무릎으로 쏠리며 슬개골, 무릎뼈, 뒤쪽 연골이 과도한 마찰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연골 연화증이나 슬개건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 런지 대신 벽 짚고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 강화, 플러스 무릎 부담 최소화. 3무릎 꿇은 자세, 바닥 생활, 명상 자세.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무릎 건강에 가장 해로운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체중이 모두 무릎 앞쪽으로 집중되어 연골과 힘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관절액이 줄어든 노년층에게는 이 자세가 연골 손상의 지름길이 됩니다. 대체 방법. 바닥이 아닌 의자 중심 생활로 전환하고 기도 명상 시에도 무릎 아래에 쿠션을 두어 하중을 분산하세요. 한 72세 여성 환자는 무릎이 아픈데도 쪼그려 앉아서 청소했어요. 그날 이후 붓고 열이 났어요. 그녀는 이후 모든 바닥 생활을 중단하고 앉는 자세를 바꾼 지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은 강한 운동보다 바른 자세와 각도를 기억합니다. 무릎을 아끼려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의 여유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중 첫 번째 금지 동작인 쪼그려 앉기 자세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 자세가 특히 위험한지, 어떤 손상을 유발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기는 한국인의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자세입니다. 밭일, 청소, 아이 돌보기, 심지어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 자세를 취하죠. 하지만 무릎 건강에 있어 이 자세는 가장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순간 관절 내부에서는 거대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1이라면 쪼그려 앉을 때는 그 압력이 최소 7에서 1배로 증가합니다. 이 압력이 집중되는 부위가 바로 무릎 앞쪽의 슬개골, 무릎뼈과 그 아래의 연골판, 반월상 연골입니다. 문제는 이 부위는 혈관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다는 뜻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면 연골세포가 눌리고 관절액이 빠져나가며 점차 윤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일어설 때마다 뚝 소리와 통증이 동반되죠. 특히 염증이 있거나 무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쪼그려 앉기를 하면
관절액이 안쪽으로 밀리며 관절막이 늘어나고 내부 압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통증이 심해지고 붓기가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염증이 악화된 것입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쪼그려 앉으면 잠깐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아파졌죠. 그는 결국 연골 손상으로 MRI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느껴지는 시원함은 사실 뻣뻣한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며 생긴 착각일 뿐, 관절 안에서는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법.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허벅지 근육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 혹은 벽에 기대어 15도 정도만 무릎을 구부려 10초 유지하는 미니 스쿼트. 이 정도 각도는 안전하며 무릎보다 허벅지 근육 중심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땐 굽히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멈춰야 할 동작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금지 동작, 깊은 런지 자세가 왜 회복 중인 무릎을 망치는 결정적 실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채널이나 운동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작 중 하나가 런지 룬게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반대쪽 무릎을 깊이 굽히는 자세죠.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을 잡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깊은 런지는 독과 같습니다. 깊은 런지 자세에서는 체중의 70% 이상이 앞 무릎에 집중됩니다. 이때 무릎 앞쪽의 슬개골, 무릎뼈과 그 아래에 위치한 대퇴골 연골면 사이에 강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 압박이 반복되면 연골세포가 손상되고 관절액이 줄어들며 마찰이 심해집니다. 특히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동작이 관절 내부 염증을 폭발시키는 반가쇄가 됩니다. 또한 깊은 런지 시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으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관절이 비틀리는 내반 회전, 말구스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때 십자인대와 내측 연골판이 찢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쭉 늘려야 시원하다는 느낌은 사실상 관절이 위험한 각도까지 밀려간 경고 신호인 셈이죠. 한 68세 여성 환자는 재활 운동이라 생각하고 런지를 매일 10세트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MRI 결과 슬개건, 무릎 앞 힘줄이에 염증이 생긴 슬개건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런지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벽 짚고 종아리 들기 히얼라이스로 교체했습니다. 2주 만에 통증이 줄고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대체 루틴. 일벽에 손을 대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 10회 X 3세트. 무릎 부담 없이 하체 순환 자극. 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10초 유지. 허벅지 근육 강화 플러스 관절 하중 최소화. 무릎이 아플 때는 근육보다 관절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순환이 회복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금지 동작, 무릎 꿇은 자세와 바닥 생활이 왜 나이 들수록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명상, 기도, 청소, 평생 자연스럽게 반복해온 동작이죠.
하지만 무릎 건강에 있어 이 자세는 가장 잔인한 압박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체중이 모두 무릎 앞면의 슬개골 부위로 집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연골을 눌러 관절 표면에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더 60세 이후에는 관절 내 윤활액이 줄고 연골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무릎 꿇기 자세 하나로도 연골 마모 속도가 몇 배 빨라집니다. 또한 바닥 생활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을 굽힌 채 앉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혈류가 막히고 순환이 떨어지면서 부종과 염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뒤쪽 근막이 수축해 다리를 펴는데 통증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한국처럼 바닥에 앉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서양보다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는 명상할 때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녀는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MRI에서 연골이 얇아진 퇴행성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도나 명상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바닥 청소는 걸레 밀기 대신 긴 손잡이, 밀대 사용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생활 속 대체법,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무릎 밑엔 쿠션이나 낮은 받침대를 두기, 찬 바닥에 무릎이 닿지 않게 보호대 착용, 무릎을 꿇어야 할 때는 1로 2분 이내로 짧게 유지, 무릎은 바닥보다 높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그 한 걸음이 관절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무릎 보호형 스트레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막혀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움직이지 말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여라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스트레칭은 통증이 있는 무릎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복 루틴입니다. 1. 허벅지 앞근육,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은 허벅지 근육이 굳어서 생깁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10초 유지 후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긴장이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지 않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해 통증을 줄입니다. D 허벅지 뒤, 햄스트링.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세운 뒤 등을 곧게 편 채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면 정확한 자세입니다.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다리 뒤쪽 근막을 풀어주어 무릎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3발목 회전 앤드 종아리. 이완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그 다음 벽이나 의자 등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하체 순환을 개선하고 무릎 아래쪽의 붓기와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주의할 점. 통증이 시원하다 수준을 넘어서 찌릿하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릎이 붓거나 열이 있을 땐 스트레칭 대신 찜질로 교체.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수건으로 관절을 감싸기. 한 70세 남성 환자는 이 세 가지 스트레칭만 꾸준히 했는데 계단 오를 때 덜 아프고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염증 수치, CRP는 30% 낮아졌고 MRI에서도 관절 주위 부종이 줄었습니다. 무릎은 강하게 밀면 버티지만 부드럽게 돌보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움직임의 기술은 강도가 아니라 정확도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통증 시 움직임의 법칙, 즉 통증이 있을 때 몸을 다루는 올바른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몸을 쉬게 해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고 움직이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의학적 답은 단순합니다. 움직이되 아픈 각도는 넘지 말라. 우리 몸의 관절은 통증을 느낄 때 스스로 보호하려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막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쉬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떨어져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움직임의 강도가 아니라 움직임의 범위입니다. 법칙 1. 통증이 5점 중 3점을 넘으면 멈춘다. 통증이 시원하다가 아니라 불쾌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염증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멈추는 것이 치료입니다. 법칙 2. 관절의 끝각도 end range는 피한다. 무릎을 완전히 굽히거나 완전히 펴는 동작은 관절에 가장 큰 하중이 걸립니다. 항상 중간 각도 30번지 60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칙 3. 스트레칭보다 순환이 우선이다. 무릎이 붓거나 열이 있을 땐 먼저 온찜질 가벼운 걷기 심호흡으로 혈류를 열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환이 회복되면 통증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는 아파도 꾹 참고 계속 늘렸어요. 그게 더 나빠질 줄 몰랐죠. 그녀는 이후 움직임의 각도를 줄이고 매일 10분간 부드러운 순환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3주 후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무릎의 붓기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무릎은 참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호를 듣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움직임의 법칙을 지키면 무릎은 스스로 낫는 길을 찾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법칙을 무시해 통증을 키웠던 실제 사례, 운동을 멈추지 않아 오히려 악화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1의 남성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운동해온 분이었죠. 젊을 땐 하루도 안 빼고 조깅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에 묵직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MRI 검사 결과 초기 퇴행성 변화와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운동을 줄이고 회복 루틴으로 전환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해야 회복되지 않나요? 쉬면 더 굳을 것 같아서요. 그는 그날도 무릎을 붙잡고 런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무릎이 붓고 열이 났습니다. 통증 강도는 2배 이상,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운동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동은 몸의 언어를 듣는 일입니다.
몸이 멈춰 달라고 말할 때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그는 이후 멈춤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통증이 있는 날엔 스트레칭 대신 온찜질과 마사지로 순환을 회복했고, 통증이 줄어들면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쉬는 것도 운동이더군요. 몸은 멈춘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충전 시간입니다. 무릎의 회복은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을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무릎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멈추는 것도 치료다. 통증이 있을 때 몸에게 휴식을 주는 법, 그 구체적인 회복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면 더 굳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쉬는 건 굳어가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잠시 멈춰 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 위에 계속 자극을 주면 불길이 꺼지지 않고 더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의 운동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보다 안정이, 강도보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1. 멈춤의 치료법 48시간 법칙 무릎의 붓기, 열, 통증이 심할 때는 48시간 동안 강한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쪼그려 앉기 금지. 이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찜질과 부드러운 다리 올리기 85도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짧은 걷기나 스트레칭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통증이 가라앉는 3단계 회복 루틴 1단계 통증기, 냉찜질, 부기관리 2단계 안정기, 온찜질, 순환 회복 3단계 재활기, 가벼운 근육 강화 운동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통증이 쉽게 재발하거나 만성화됩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3일만 쉬면 다시 굳을까봐 매일 억지로 움직였어요. 그녀는 회복 루틴으로 바꾼 지 2주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걷는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이젠 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쉬어야 낫는다는 걸 알았어요. 회복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수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무릎이 원하는 건 강한 의지보다 따뜻한 여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릎이 스스로 보내는 경고 신호 5가지, 지금 멈춰달라는 몸의 언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절대 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신호로 대화하는 기관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통증이 오기 전에 멈출 수 있고, 반대로 무시하면 작은 통증이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5가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본 지금 멈춰 달라는 무릎의 경고 언어입니다. 1계단을 오르내릴 때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는 관절, 안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하면 슬개골 아래 연골이 눌려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계단 사용은 줄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일어설 때 뚝 소리와 함께 찌릿한 느낌이 난다. 무릎 연골판이 마찰되며 압력 변화음을 내는 신호입니다.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염증으로 관절액 점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찜질로 순환을 개선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세요. 산밤에 무릎이 뜨겁거나 욱신거린다. 활동 후
염증 반응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냉찜질 10분, 플라스타리 심장보다 약간 높이 두기. 서우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듯 펴지지 않는다. 밤새 순환이 정체되어 윤활액이 점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오로 무릎이 붓고 바지가 낄 정도로 팽창된다. 염증으로 관절 안에 삼출액물이 찬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을 지속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 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운동 중 무릎이 붓기 시작했지만 참고 했어요. 그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 2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후회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늘 경고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던 거죠. 몸은 항상 대화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놓칠 뿐입니다. 통증이 아닌 불편함의 단계에서 멈추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몸의 소리를 들으면 통증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지금은 멈춰달라. 조금만 쉬어달라.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무릎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열정으로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지만 때로는 그 의욕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은 강한 근육보다 균형 잡힌 움직임을 원하고 빠른 회복보다 부드러운 순환을 원합니다. 쉬는 것도 치료입니다. 멈추는 것도 회복입니다. 온찜질 하나, 10분의 휴식, 무릎을 편하게 뻗는 그 순간조차 몸은 스스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프면 참았는데 이젠 아프면 잠시 멈춥니다. 그게 더 빨리 낫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몸은 참는 사람보다 자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더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무릎은 당신의 삶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날엔 저항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날엔 기꺼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것이 바로 통증 없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건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면 통증은 어느새 사라집니다.